영양평가의 이해. 이번 시간의 학습을 통해 영양평가의 개념과 6대 표준 영양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고, 영양평가 기법 및 도입 기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영양평가 방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영양평가개발원의 장창수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영양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에 영양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런 영양들이 어떻게 평가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평가에서의 주요 영역, 어떤 요건들이 평가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주로 앞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빙산 모델의 수면 아래에 있는, 즉 무의식적인 영역이 대부분의 평가 영역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영역들이 여러분들의 주요 평가 대상입니다. 물론 수면 위에 있는 지식과 기술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평가는 이루어집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의 전략적 이슈를 판단하기 위한 수합 기법을 해야 한다고 친다면 수합은 지식과 관련된 요소들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면 위에 있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 평가는 진행이 됩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영역이 수면 아래에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영양평가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의 요소로 구조화됩니다. 평가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평가에 대한 기본적 잣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어떻게 이런 기준이 되어있는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평가 도구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바스켓, 분석과 발표, 역할 연기, 그룹 토론 등 이러한 평가 도구들이 활용이 되어져서 평가가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평가 기준과 평가 도구가 있다 한다면 이것들을 평가를 지평할 수 있는 평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아주 고도화된 그리고 이런 훈련된 이러한 전문 평가사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영양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기본적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가 기준이 되어지는 역량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만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가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역량평가에 대한 다양한 역량들을 전부 모아서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가장 빈도수가 높은 영역이 세 가지였습니다. 인지역량군, 조직 역량군, 관계 역량군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역량군 부분을 잠깐 설명 올린다면 인지 역량군은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다루는 데서 아주 기본적 요소이기 때문에 분석적 사고력 내지는 전략적 사고력, 개념적 사고력, 문제인식, 문제인지 이런 등등으로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가장 크게 봤을 때 분석적 사고력과 전략적 사고력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조직 역량군입니다. 조직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지고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역량인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역량은 목표 지향성과 변화 추구 역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역량군으로 바라보는 게 관계 역량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부분을 이야기하는 요소이죠. 그래서 대인 이해력 그리고 고객 지향성 이 두 가지의 역량 부분들이 많이 국내에서 평가 요소로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기본적 역량으로 총 6개의 역량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6대 표준 역량, 그리고 각 사별로 내지 각 기관별로 커스터마이즈된 맞춤형으로 변환된 이런 역량들은 다음과 같은 평가 기법에 의해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말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방법은 시뮬레이션, 즉 가상 상황 기반의 평가가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기법이 서류함 기법, 그리고 두 번째 발표, 세 번째 역할 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단 토론. 최근 에서 급등세로 많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발표하고 유사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획보고서, 정책기획보고서의 방법론들이 많이 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5개 영역인데 발표 부분과 이런 정책기획 부분이 많이 겹치고 내용 또한 일부분 동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따로 정책기획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국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4가지에 기반되어지는 평가 도구들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외에 실제적으로 어세스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BEI라는 인터뷰 기법도 굉장히 활발히 많이 쓰고 있고요. 또 하나 다른 페퍼 테스트, 즉 뭐 인적성 검사랄지 내지는 다면 평가랄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활용되고 있음을 저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역량을 평가하는 도구들을 우리는 잘 대응하고 접근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러한 역량을 평가할 때 서류함 기법, 발표, 역할 연계, 집단 토론 등등의 진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한번 여기서 언급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죠.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만났던 평가 대상자들이 일관되게 하는 말이 큰 부분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말을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시간이 부족할까요? 기본적으로 핵심 사항을 파악하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인바스켓이랄지 내지는 발표 이런 것 자체 3박 4일 동안 풀고 오시라 한다면 못 풀 사람 없겠죠. 하지만 이런 짧은 40분 내지는 길게는 90분 이런 압박 시간을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과제를 해결하게 한다는 것.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여러분들의 역량이 도출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역량평가가 바라는 요소들이라고 보여지겠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가상 상황에서의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시간이 부족하냐는 거죠.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핵심을 파악하는데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핵심을 파악한다는 건 뭐냐? 문제점을 찾아내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대안을 구조하고 이런 등등의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시뮬레이션을 내지는 가상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역량은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분석이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효과적으로 역량평가를 대응할 수 없습니다. 자, 상황을 분석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즉, 빨리 이 원인이 무엇인지, 나한테 주어진 상황에서의 구조가 무엇인지 이런 등등을 빨리 인지해야 한다는 것과 자, 이것들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대응해야 되고 어떤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등등을 다 논하는 즉 인지사고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통칭으로 아주 쉽게 이야기한다면 지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량평가를 절대적으로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요소는 일반론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지능이 요구됩니다. 지능은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지문을 독해할 수 있는 지능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지능을 독해할 수 있는 지능. 그렇기 때문에 분석적 사고력이라는 것과 개념적 사고력이 가장 요구되어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 분석적 사고력과 개념적 사고력, 이러한 인지사고 역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즉 또한 이러한 역량평가를 통해서 역량평가라는 것 자체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함이냐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바로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과제 내에 담겨 있는 다양한 이런 문제 상황들을 빨리 파악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 그 원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해결 방안들이 도출돼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역량평가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이러한 시간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인지 사고 역량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것들이 잘 구조화되어져서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역량평가는 국내에서 지금 아주 일반화되어지고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은 어떻게 본다면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본다면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휴렛패커드에서 진행됐던 어세스먼트 센터, 그리고 SK에서 진행됐던 어세스먼트 센터, 이런 등등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화된 모습으로 본다면 2006년도에 당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수립되어지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고위공무원단들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로서 최초로 활용이 되어졌었습니다. 이러한 그 역량평가의 역사는 이른바 이제 MB 정권에 와서는 입학사정관제라는 이름으로 확대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에서도 신입사원 학생들을 뽑을 때도 이른바 말해서 역량의 개념을 도입해서 입학사정관제로 선발을 했던, 지금도 활용되고 있는 영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역량평가는 전 공공부문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중앙부처들, 그리고 또 외교부, 그리고 공공기관들 부분으로 해서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일반화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러한 역량평가는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기관들이 본인들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직급과 계층에 맞게끔 다시 재구조하여져서 그래서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신입사원 채용할 때도 이러한 역량평가의 기법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반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역량평가는 크게 봤을 때 평가 방식으로 봐서는 두 가지 방식을 선호해서 많이 씁니다. 첫 번째, 바스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보스 방식인데요. 바스 방식은 이른바 말해서 1점부터 5점까지의 각각의 요구되어지는 역량들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역량 수준들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 가장 높은 단계를 한다면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반대로 보스 방식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바라보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되어지는 역량이 이러이러한데 종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역량에 우리가 측정을 하고자 하는 분은 1이냐, 2냐, 3점이냐, 4점이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대다수 기관이 보스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보스 방식의 특성은 어찌 본다면 지극히 평가자 중심의 평가 방식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말, 정확한 어떤 기준 없이 평가사가 탄력적으로 종합적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일정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지 않고 평가한다는 기준 때문에 이른바 말하는 조금 주관적인 평가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바스 방식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단점들도 있습니다. 바스 방식으로 구조화했을 때 예를 들어서 너무 탁월해서 기존에 이러한 평가 구조를 설계했던 분들이 판단하지 못한 영역에 탁월한 답들이 나왔을 때는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또 단점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바스가 많이 비용이 소요되어지고 기간도 많이 걸립니다. 보스는 상대적으로 평가사만 탁월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비용 부분은 좀 적게 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기관에서는 보스 부분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역량평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역량평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이 되어지는 역량과 그리고 이런 기준 역량들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 그리고 평가사 이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만이 기본적인 역량평가는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볼까요? 총 3문제가 제시되며 2번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퀴즈를 잘 풀어보셨나요? 이번에는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복습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인바스켓 이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